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대한통신 어제는 엄청나게 흔들어대더니 오늘은 무려 장중에 마이너스 15%까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등이 없는 하락세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정말 걱정이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아래 꼬리를 소화하는 음봉이죠. 네. 좋은 음봉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이 흔들림이 생길 거라 미리 예상을 좀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 대한강통신 뭐라 말씀드렸냐면, 자, 내가 설정한 이 과열 밴드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 일부는 꼭 챙겨두자,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하락 퍼센테이지만 보면은 엄청나게 커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추세를 완전히 깼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저 역시도 뭐 일부 남은 물량을 여전히 더 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 제가 왜 이 전량 엑시트를 하지 않고 지금 이 대한통신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지, 이 현재 하락 뒤에 숨겨진 이 세력들의 명확한 이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현재 대한강통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제가 왜 전량 엑시트를 안 했냐, 바로 기준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강통신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 바닥 라인에서 매수를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 맥점 분봉의 지지를 확인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끌고 온 겁니다. 즉, 이 말은, 자, 이 맥점 분봉이 우리의 확실한 기준이라는 거죠. 매수에 대한 기준이면서 동시에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엑시트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오늘 하락폭 분명히 크기는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지만 그 기준을 보면 깼습니까? 네, 아니죠. 아직 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딱 이렇게 지금 라인에 맞물려서 마감을 해준 거죠. 자, 이런 맞물리는 상황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이 앞에 상승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확인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라인에 맞물리는 자리들이 나오면 그 뒤에는 어떤 형태가 발생을 했냐면, 바로 그 다음 날에는 방향성이란 게 나왔다는 거예요. 방향성. 그래서 이때도 상승이 나오고 맞물리고 또 상승이 나오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맞물리는 자리에서는 반대로 또 급하게 하락이 나왔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라인에 맞물렸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내일이 결정적인 이 변곡점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상방이 나오든 하방이 나오든 방향성이 한쪽으로 좀 크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한통신 지금 현재 이 일봉을 보면 얼핏 봐서는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죠. 소위 섬골형 캔들이라고 해서 이제 고점에서 추세가 꺾일 때 자주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일봉만 보면 딱 그럴 수 있지만,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분봉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지켜줘야 될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일단 반발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한 번에 바닥을 터치하고 급반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바닥을 터치한 거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바닥에서 지금 맞물리고 끝난 거예요. 즉, 여기서 매수에 대한 힘이 세지면 다시 한번, 그러니까 다중바닥의 형태로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말 그대로 깨지면 이제 추세의 이탈이 나오는 그런 자리죠. 자, 어떤 자리와 똑같냐면 이 자리랑 좀 같은 겁니다. 자, 급격한 상승이 나오다가 고점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다시 머리를, 가장 높은 머리를 만들고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헤드앤숄더가 반발성으로 발생이 되는데, 이게 깨지지 않을 경우에는, 얘도 뭐 이때 보면 12,000원대 지지가 나왔죠. 이게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가는 파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현재 위치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지 이걸 우리는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정리를 하더라도 일부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오늘 이 조정폭이 적진 않죠. 하지만 이거를 우리는 이 앞에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지불해야 될 이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항상 이렇게 상승하락을 하는데, 이때가 이제 항상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그 조정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꺾이기보다는 지금 이 전환에 대한 흐름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이 대한강통신 투자 경고를 받았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투자 경고 딱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수 없다, 힘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저는 이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 돈이라고 봅니다. 돈. 이렇게 투경을 피해서 뭐 살살 올리는 종목들도 있지만,
돈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면 투경을 달고 때로는 거래 정지를 다 무시하고 그냥 엄청나게 급등을 해버린 경우가 분명히 생기죠. 사실 그런 시세가 나왔을 때가 가장 강하고 제일 크게 오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최근 전력주를 보더라도 전부 다 투자 경고를 달더라도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 특히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치고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거래 정지가 됐을 때가 이 상승세보다도 제일 강하게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투경 때문에 오르지 못한다, 이거는 꼭 정답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서 돈이 들어온 흔적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지금 분봉을 보시면 제가 지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미미하긴 하지만 이때 발생했었던 갭이에요, 갭. 자, 물론 갭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 갭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가 핵심인데, 바로 이 갭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이 위치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돌파 갭이죠, 돌파 갭. 자, 이 갭은 확실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지를 받는 그 구간을 보더라도 이 갭의 상단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근접치에서부터는 매수세가 들어오긴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위치에서는 이 자금이, 막바지 들어온 이 자금이 이탈을 했냐 마냐가 내일의 방향성을 결정해줄 핵심 지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완전히 엑시트를 하는 순간은 딱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했죠. 먼저 이 과열밴드에 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1번에 대한 조건은 충족을 했습니다. 이때도 과열밴드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과열밴드에 터치함과 동시에 제가 말한 이 맥점 분봉에서 이탈이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리가 지금 제가 강조한 그 갭 자리와 정확히 좀 겹치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맥점 밴드와 맞물린 변곡점 자리이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즉 내일 이 흐름 정말로 엄청나게 이 대한광통신의 운명을 결정할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시나리오를 딱 짜드리겠습니다. 자, 만약 내일 이 갭과 맥점 분봉에 대한 거를 이제 온전히 이탈을 해버린다, 정말 중요한 자리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땐 정말 뒤도 안 보고 전량 이 엑시트를 하는 시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가격을 끝까지 지켜낸다, 그럼 여전히 주포가 물량을 쥐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시가 자체를 아예 26,000원 위로 띄워줄 겁니다. 밴드 위로. 시가가 떠서 이 라인 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날은 그냥 하루 종일 이 매수 우위가 강한 그 흐름이 나와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정말 중요한 날인데, 내일 오전부터 제가 이 맥점 분봉을 아주 매섭게 째려보고 있다가 제가 말한 시가가 떠서 이 상승에 대한 신호가 발생이 되면 상승입니다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시가부터 라인을 깨고 시작한다, 그 이탈 신호가 나오는 즉시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이 수익을 실현을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내일 결정적인 신호 놓치지 않고 저와 함께 이 실시간 타점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깨져서 매도를 해야 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킴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총 코치는 여기선 매수를 이야기하고 계속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이 완전한 이 변곡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것만 참고를 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킴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요,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 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9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청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